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 오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디리. 저제 여러신 고요 어기야 즌 대랄 드대울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논데 점글알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롱디리. 와, 정읍 저는 그래도 좀 꽤 많이 와봤거든요. 근데 이곳 천년 부부사랑 정총가요특보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전 몰랐어요. 와보셨어요, 여기 혹시? 저도 여기 처음인데 오늘 볕도 좋고 또 이 그러니까요. 공간이 아주 이렇게 톡 트여가지고 평안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 좋네요. 낙엽 밟는 소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네요. 지금 여기가 정읍사를 스토리텔링해가 혀가 잘 돌아간다. 스토리텔링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래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보이죠? 네. 저기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집 나간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행상을 나간 그쵸. 남편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돌이 된 그런 여인이 있는 우리 국어 곳이죠. 시간에 국어 배웠잖아요. 시간에. 자기하고 나하고는 조금 이렇게 세대가 맞지? 거의? 좀 날걸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늘 이렇게 볕도 정말 좋고, 저희 지금 딱 보면 바스락바스락이 밟히는 낙엽 소리도 그렇지.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아요. 참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그 천년의 기다림, 그 문순태라는 그 소설가가 쓴 글귀에 그런 게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아주 행복하고 또 아름답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다림은 곧 사랑이다. 나 이렇게 사랑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 사랑. 괜히 설렌다. 마음이 막 설레고. 근데 진짜 기다림은 곧 사랑. 과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자기 지금 요즘 가을이라 좀 가을 타요. 가을 타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저 가을 타요. 정말 그 천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기다림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그런 노래죠. 오늘은요, 백제가요 정읍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유종국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읍사에 대해서 이제 물론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바라본 그 첫인상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죠.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부부 사랑의 애틋함, 이게 어떻게 보면 백제 사람들의 사랑의 형태가 아마 그런 애틋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유종국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남의 사랑, 그러니까 남을 엿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그 연구자들의 속성이에요. 남들을 살짝 관찰하고 엿보는 거.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게. 그렇죠. 남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난 또 남들 사랑 깨지고 하면 옆에서 보면 좀 애틋하긴 해도 좀 기분 좋을 때도 있다. 정말 마음 아프게 그러지 마요. 우리 교수님 또 보니까 짱구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또 소문도 많이 나셨던데 네. 그 정읍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학문 연구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궁금증이나 호기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정읍사가 백제 시대 노래로서 현존 유일한 가요인데 백제 사람들의 정서는 무엇일까가 첫째로 궁금했고요.
왜 정읍사는 오랫동안 백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1400년 동안에 걸쳐서 살아남았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해 봤습니다. 정읍사 하면 그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 문학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노래들이 각각 있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노래 같은 것도 수집해서 기록해 놔야 될 터인데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가 기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노래는 향가라고 해서 25수가 현재 전하 내려오고 그 밖에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구려 노래하고 백제 노래는 전혀 실린 것이 없어요. 우리 백제 노래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노래 제목만 전하는 것이 한 5개쯤 되는데 가사까지 온전하게 전한 것은 오직 정읍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 죽었는데 한 곡이 살아남은 것이 정읍사예요. 그래서 이 문학사적인 의의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요라면 그러니까 대중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절에 그냥 읊조리면서 이렇게 다닌 거잖아요. 네. 그 보면 여지껏 그게 불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걸 못 외운다고 뭐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보면은 지금도 조금 기억은 나요. 그 달아 높이곰 도다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있지 않나? 그 어기야 어강 어리고. 예. 그 구절. 아우 다릉더리 예. 뭐 얄리얄리 얄라송 뭐 얄라리 얄라 예,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죠? 예. 그건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는 게 생각보다 제가 얇아요. 깊지 않아요.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만 이 풀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못 알아듣겠어요. 예, 정읍사 노래의 원문은 달아 높이곰 도도샤 달아.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제일 앞부분은요 달림하게 청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하라고 처음부터 부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뒤에 하자가 들어가면 존칭이에요. 극존칭입니다. 달림. 그렇죠. 임금님한테도 임금하 그랬어요. 그럼 달하 그러면 달림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달님한테 이렇게 존칭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가 부탁하려고 기도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달아 높인 곰 도더샤 머리곰 비치옷이라는 곰자는 강세조사예요. 강조하는 뜻이에요. 멀리도 멀리 비추어서 그래서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시라. 왜냐하면 밤길에 우리 남편이 사고가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시절에 안전하게 가로등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염원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첫 구절은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제제 저제 너려 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디올더라 어기야 어강들이 저제 너려 신고요. 저제는 이제 저자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다니시고 계시는가요? 가서 저작거리에서 다니고 계시는가요? 그러고 혹시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진대, 진흙탕물이라든가 늪이라든가 그 연못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님한테 부탁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어디다 놓고 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는데 일단 교수님 아니, 계속해 해석 좀 주시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무슨 짐, 박물장수의 짐이라든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이 있으면 그냥 짐은 내려놓고 아무 데라도 놓고 오시라. 그리고 왜냐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짐 때문에 못 돌아온다면 걱정되죠. 보니까 우리 짱구 박사님이 그냥 쏙쏙 들어오네. 나 머리가 아까까지는 아팠는데 굉장히 쏙쏙 들어오고 있어. 나 이 정도면 굉장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만났으면. 짐을 놓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 돈보따리 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님께서 오시는 길이 저물어져서 날이 어두울까 두렵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는 여음이에요. 그냥 흥을 돋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안전하게 처음에 달님에게 부탁한 것은 안전하게 환한 데서 밤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간절한 청원이요. 이게 사랑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남편이 행상이면 이쪽 정읍에서 떠났으면 무슨 장사를 했던 걸까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되셨군요. 실제로 이장구 박사님. 옛날에는 정읍이 그렇게 상업이나 공업이 좀 발달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쪽 태인 칠보 지역은 선비들이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았고 정읍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업하는 사람이 많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상 나간 남편을 노래로 부르지 않았을까. 정읍 시내에도 시기동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시기는 저자 시자에다 터기자예요. 시장터라는 뜻이에요. 시장터. 네, 그래서 정읍은 시장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님 가는 곳에 이제 저물어서 정말 예. 행여라도 다칠까, 못 돌아올까, 막 그 두렵다는 그 마음. 예. 나라면 우리 정말 또 그럴 수 또 있을까. 애틋해진다, 또 가을 타고 애틋해져. 있잖아요, 제가. 예. 아니 근데 정말 두 분은 이제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제 아내가 반대로 그렇다면 두 분은 이제 달님한테 뭘 좀 빌어보시겠어요? 아내가 어디를 가서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일단 달님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바로 아우 다룬디리 뭐 이러지 않을까? 너무 다르네요, 결이. 교수님은요? 제 아내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며칠 동안 국내 여행을 할 때도 교수님 좋게 표현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있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너무나 솔직한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지 못할 때는 일단은 그리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안 돌아오니까 그리워지고요. 두 번째로는 걱정, 혹시 사고나 당하지 않았을까.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리움과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오지 달달하시다, 우리 않으면 교수님. 걱정스럽죠, 진짜. 아마도 이제 정읍사의 영향을 꽤 많이 받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죠. 저도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정말요? 그 보니까 원만한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 간의 이렇게 대화가 좀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정읍사 이거 추천할 만한 거죠? 네, 정읍사에 와서 한번 관람도 하시고 여기 뒤에 보이는 망부상을 보시고 정읍사 여인의 그 안타까웠고 애틋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 사랑을 더 키워나가시면 좋죠. 그래서 천년 부부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네요. 예, 1400년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이제 애절하고 이런 정읍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근처 마을에서 유래한 거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예. 네. 고려사의 기록에 네. 정읍 사람이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행상 나간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자 아내가 산 고개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거기에 망부석이 있고 그러면 그 시절에 그 정해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짱구 예. 박사님 예. 정해마을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쯤이 정해마을일까요? 이쪽 앞쪽으로 보이는 마을들이 대부분 다 정해마을인데요. 여기가요? 예. 저쪽에 사실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을들이 제법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는 소재지를 정촌이라고 했어요. 정읍 소재지를. 지금은 저쪽에 정읍이 위치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쪽이 정읍 소재였다. 아.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 이름을 정촌이다. 이쪽 마을을 또 마을명으로는 샘바다, 샘바다. 정해, 우물정자에다가 바다에 짜서 샘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가 소재지였다면 네. 아마도 가정이에요. 실제로 이쪽에 여인과 행상 나간 남편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교수님, 근데 그 정읍사가 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네네. 주로 망부석 설화라든가 또는 부부 사랑의 선화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국 여지 승남에도 정읍현 북쪽 10m에 10리쯤 되는 곳 고개에 그 바위가 있고 거기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두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망부석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망부석은 이 공원에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망부석이 아니라 망부상입니다. 여기는 아. 사실 또 시기동에 거기에 초산동이라고 하는데 그 초산 산 밑에 아양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도 망부상이 있을 뿐이고요. 아. 망부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정확히 발견된 건 없습니다. 아. 아마 이쪽이 그럴 거다. 이쪽이 아마 그 발자취가 있는 바위가 있었던 지역일 거다라고 주장만 설이 한 5, 6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망부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 망부석 이야기가 정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역마다 있다고요? 특히 대표적인 망부석 이야기는 신라시대 박지상의 설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왕의 동생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구려로 볼모로 잡혀가고 한 사람은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갔는데 이 충성스러운 박지상이가 고구려에 가서 왕의 동생을 구출하고 나서 일본에 가서 또 왕의 동생을 구출하고 났는데 거기서 탈출을 못하고 일본 사람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아이고. 그 아내인 박재상의 아내가 치술령 고개에 올라가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그분이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연려 설화에서부터 망부석 설화가 기원이 되고 이 백제 여인의 망부석 설화도 그런 유에 해당되는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읍의 그 망부석 이야기에서 그럼 정읍사가 비롯된 건가요?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노래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가 있고 노래가 하도 그게 스토리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면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불렀죠. 그러니까 이상은 그 가수가 네. 제가 좋아하는 담다디 담다디 했던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높이고 도다샤 어기야 머리고 비취우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다롱 아마 지금으로 추측한데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 백제시대 노래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민요의 스타일로 불렀을 거다. 그러니까 아리랑이나 애원성이라든가 노들강변 이런 노래와 비슷하게 아마 민요로 불려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민요면은
달아나라 밝은 달아 뭐 아마 그런 이런 노래하고 유사하게 근데 좀 격이 떨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경쾌하게는 안 불렀고 알겠습니다. 좀 감성적으로 불렀겠죠. 그러니까요. 다소.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가 조선시대 중종 때인가요? 이게 또 예. 금지가 됐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난 알 것 같아 그거. 왜 어떤 부분이요? 남자가 말이야 일하면서 집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말이야. 어머. 어디서 감히 아녀자가 말이야 언제 오니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이랬을 거란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제 역할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집에 그렇죠. 가면 정말 많이 맞고 삽니다. 정말 왜 이러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노래가 애절하고 감성적인 노래라서 또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 여성의 부덕이 거기 드러나 있고 그래서 윤리적인 교훈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감동적이면서도 윤리적이니까 이 노래를 고려 궁중에서 채용해 가지고 궁궐에서 불려졌고 또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 불러짓는데 이 노래를 조선시대에 기록으로 실어놓은 것이 악학괴범이에요. 악학괴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어떤 괴범, 어떤 식으로 불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를 써놓은 책이 음악책인 악학괴범에 이 가사가 실려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궁중에서도 불려진 것이죠. 다만 가사는 똑같을지라도 궁중음악은 템포가 느려요. 그쵸. 이렇게 경쾌하고 촉흡하게 빠르게 부르면 나라가 망한다 해서 한중일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음악이 좀 느리게 땅 하면 끝났는가 하면 그냥 똥 이렇게 좀 느린 음악으로 변주해서 곡만 변화했지 가사는 궁중음악에서 계속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종 임금 때 한때 이 노래를 한 3, 40년 동안 금지곡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노래를 안 불렀냐 하면은 이 노래는 다소 음란한 노래 또는 연정의 노래이기 때문에 라고 핑계는 댔지만 사실은 정읍사 대신 오관산이라고 하는 노래로 대치를 시켰어요. 오관산은 효도를 노래한 거예요. 유교 이념인 충효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유교 이념에 가까운 노래를 선택했고 동동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것도 음란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1월이면 뭐 2월이면 이렇게 된 노래가 뭐 음란한 노래도 아닌데도 그것도 제거하고 신도가를 넣는데 신도가는 조선 왕조의 창업을 기리고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왕업을 기리고 칭찬하거나 충효 사상이 들어있는 노래로 대체하기 위해서 음란한 노래라고 핑계를 대서 잠깐 금지곡 시켰으나 불과 3, 4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돼서 궁중에서 또 불리게 된 겁니다. 예. 그 정읍사라는 이 가요가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꿈틀대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매력이라고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읍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감이죠. 공감이 왜 공감을 하냐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그 애틋한 아내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움, 기다림 이것은 우리 동양의 전통 윤리에서도 합당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학에서 얘기한 것을 말하자면 흥미롭고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익하고 교훈적이기도 해야 된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은 poetry is sweetful and useful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건 재미있고 달콤하고도 유익한 그런 것으로서 정읍사만한 노래가 별로 없다. 그래서 궁중에서도 수용했고 오랫동안 백제 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걸쳐서 이 노래가 구구전승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소재로 해서 정읍사를 소재로 해서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수필을 쓰는 예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알만한 요새 현대 작가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전공이 고전문학이라 허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보니까 광해군 선조 광해군 때 인물인데요. 관료기 때문에 궁중 출입이 있었는가 봐요. 정읍사 노래를 궁중에서 연주되는 것을 잘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허균이가 천지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전도 쓰고 그렇죠. 열악이라고 하는 주제에 한시 칠언절기 한시를 썼는데 주로 정읍사의 노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한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정읍사의 아름다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데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칠언절기 한시를 썼어요. 그것이 지금도 그 문집에 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보면 진짜 천재 집안이었던. 천재 집안이. 허난설원 허난설원. 집안 자체가 그냥 그 천재 집안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천재 아닌 사람은 형제간이 아니에요. 그 한시에서도 보니까 정읍사라고 안 하고 정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정읍은 지명이고, 그러니까 예. 작품명이 정읍사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궁중에서 정읍사를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춤을 추는 장면을 소개할 때 제기창 정읍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기생들이 나와서 정읍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 내용은 이러다 달아 높이곰도 듯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선배 학자들이 정읍하고 사를 띄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정읍의 가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정읍사로 묶어서 작품 이름으로 해석한 오류를 범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읍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고려사나 동국여지승남이나 여러 가지 역사 자료는 전부 다 노래 제목이 정읍으로 나와요. 고려사부터 정말요? 시작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10서너 번 나오는데 전부 다 정읍으로 나옵니다. 해가사라고 하는 노래도 원래 해가의 가사를 해가사라고 잘못 오해했었는데 정읍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의 노래 가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읍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은 해가라고 해야 맞고 정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이라고는 지명과 정읍이라는 노래가 겹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헷갈리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정읍가라고 하자 괜찮은 것 같아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하튼 정읍사는 안 맞고 정읍가나 정읍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백제가요 정읍 아니면 백제가요 정읍가 정읍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럼 제가 그럼 잘못 소개했네요 처음에. 괜찮아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야 그렇게 명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필요하죠. 예, 예, 필요하겠죠. 많은 공연 예술인들이나 작곡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 이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신라의 향가 25수는 전부 다 살펴보면 불교적인 노래, 찬불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 또는 극락완생을 비는 노래 해가지고 순수한 서정가요가 없어요. 근데 백제의 노래 한 곡도 남았는데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가요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남은 거네요. 제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가요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더 좋아하게 되는데 물론 고구려 시대 노래 황조가도 서정가요인데 우리말로 안 돼 있고 한시로 돼 있어요. 편편황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사자 시경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담은 우리 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정읍사만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우리의 노래로 살아남아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짱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이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건 이건 천년을 가는 거거든요. 정말. 정읍사에 실린 내용, 그 의도 또는 백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백제인들, 전라인들의 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사랑이고요. 그게 감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모든 백제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정읍사는 우리 백성들의 어리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정말 아우르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전해지는 백제가요 정읍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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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하트? 하트. 사랑하면 이건데 사랑하면 이건데